김성근 감독이 불꽃 자구 2에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는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이름값으로 남을 수 있는 선수는 없고 과거의 홈런도 지금의 타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 시즌의 진짜 충격은 임창용의 복귀 가능성 하나가 아니었다. 이대호의 존재감 하나도 아니었다. 더 큰 충격은 전원해고라는 말처럼 들릴 만큼 차갑게 팀을 다시 비우고 207명의 지원자 앞에서 모든 자리를 다시 심사했다는 사실이었다. 2026년 5월 4일 밤 8시 불꽃 자구 2가 새 시즌의 문을 열었을 때 시청자들이 본 것은 단순한 예능의 복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프로 무대를 지배했던 이름들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이었다. 제작진이 공개한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띈 숫자는 207명이었다. 새 시즌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지원자가 207명이라는 숫자는 이 프로그램이 기존 멤버들의 추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야구장 안에서는 나이도 경력도 과거의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 김성근 감독은 이 지점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이 되었다. 그는 따뜻한 추억을 팔기 위해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선수의 이름을 보는 대신 지금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지금 배트를 어떻게 돌리는지, 지금 몸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를 보았다. 한때 리그를 흔들었던 선수라도 현재의 공 하나를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면 흔들렸다. 한때 마운드 위에서 상대 타자를 압도했던 투수라도 지금의 제구가 무너지면 다시 의심받았다. 이것이 불꽃 야구의 첫 번째 잔인함이었다. 전원해고라는 말이 강하게 퍼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실제 행정적 의미의 해고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다. 김성근 감독의 방식은 기존 선수들에게 이렇게 들렸다. 너희는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들어와야 한다. 다시 증명해야 한다. 다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시즌 2의 긴장은 충분했다. 팬들이 익숙하게 봐왔던 얼굴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 임창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임창용은 한국 야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다. 1995년 프로 무대에 들어온 뒤 해태 삼성 일본 야쿠르트 미국 시카고 컵스 그리고 다시 기아를 거치며 오랜 시간을 던졌다. 강한 팔 독특한 투구폼 마운드 위에서의 배짱은 많은 야구팬에게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나 불꽃 자구 2에서 임창용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환호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임창용이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불꽃 자구 2의 코칭 스태프로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야구팬은 놀랐다. 선수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야구장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과거 논란도 함께 따라왔다. 2019년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와 관련된 돈 문제 약 8천만 원 규모의 빌린 돈을 둘러싼 법적 논란, 그리고 2026년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며 그의 복귀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여론의 시험대가 되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불꽃 자구이가 단순히 잘 던지는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야구 인생이 다시 공적인 시선 앞에 놓이는 무대가 되었다. 임창용에게 불꽃 야구인은 다시 박수를 받을 기회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시 비판을 받을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었다. 김성근 감독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력만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다. 자기 이름에 쌓인 무게까지 버텨야 하는 일이었다. 이대호의 상황도 가볍지 않았다. 이대호는 한국 야구에서 거대한 상징이다. 롯데 자이언츠의 중심 타자였고 일본과 미국 무대까지 경험한 타자였고 은퇴 후에도 대중적 영향력이 컸다. 그런데 불꽃 자구이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방식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다. 2026년 5월 11일 공개된 흐름에서 이대호는 청백전이라는 내부 경쟁의 장면 속에 놓였다. 이대호를 삼진으로 잡으면 합격이라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올 만큼 그의 존재는 시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동시에 무서운 뜻도 있었다. 이대호조차 누군가의 합격을 증명하는 벽이 될 수 있고 그 벽이 무너지면 자신도 더 이상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한 이대호 하차의 진짜 이유라는 말도 바로 이 긴장 속에서 나왔다. 하지만 확인된 흐름만 놓고 보면 이대호가 단순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시즌 초반의 핵심 긴장을 만들어내는 이름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차라는 단어 자체보다 그 단어가 왜 시청자의 머릿속에 떠올랐느냐는 점이다. 이유는 분명했다. 시즌 2의 룰은 과거보다 훨씬 차가웠고 전설적인 선수들조차 프로그램 안에서 영구적인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18일 불꽃 파이터즈가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르는 흐름은 이 분위기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207명의 지원자 혹독한 테스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22명의 명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숫자는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밀려났는지를 보여주는 칼날이었다. 207명 중 22명이라는 구조는 약 10명 중 1명만 남는 경쟁에 가깝다. 이것이 예능이라 해도 선수들에게는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없는 시험이었다. 연천 미라클이라는 상대도 의미가 있었다. 독립야구단과의 경기는 추억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전이었다. 상대는 이름값에 겁먹고 물러나는 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 경기에서 자기 생존을 걸고 뛰는 선수들이었다. 그래서 불꽃 파이터즈가 이들과 맞붙는 순간 과거 프로스타들의 명성은 다시 검증받아야 했다. 타석에서는 공 하나가 답을 말했고 마운드에서는 제구 하나가 진실을 드러냈다. 벤치에서 김성근 감독의 표정이 굳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김성근 감독의 피눈물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이 시즌의 구조를 설명하는 상징에 가깝다. 그는 누구보다 선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냉정하게 선수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도 경기에서는 버틸 수 없는 선수를 계속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이 감독의 잔인한 자리다.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도 라인업을 바꿔야 하고 한때의 영광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실력을 평가해야 한다.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도 이런 감정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이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다가온 이유는 분명하다. 불꽃 야구이의 선택은 선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일은 그의 가족, 그의 과거, 그의 팬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함께 끌고 나온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다시 무대에 서는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다시 비판 앞에 서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눈물은 단순한 예능 장면이 아니다. 임창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다시 야구장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한때의 스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은 과거의 기록만 보지 않는다. 대중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다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복귀가 정당한지까지 묻는다. 김성근 감독의 팀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더 무겁다. 김성근이라는 이름은 쉽게 감싸주는 이름이 아니다. 그 밑에서는 실력도 태도도 모두 드러난다. 이대회에게도 다른 의미의 압박이 있었다. 그는 타자로서 너무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평범하게 못해도 더 크게 보이고 한 번 침묵해도 더 강하게 해석된다. 젊은 선수라면 실수라고 넘어갈 장면도 이대회에게는 체력의 한계 시대의 변화, 하차 가능성이라는 말로 번진다. 이것이 전설의 숙명이다. 전설은 오래 기억되지만 그만큼 마지막 장면도 더 가혹하게 관찰된다. 불꽃야구이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대립 때문이다. 한쪽에는 다시 증명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더 이상 이름값만 믿지 않는 감독이 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추억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전에서는 냉정한 결과를 원하는 시청자들이 있다. 이세 힘이 충돌하면서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선다. 그것은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공개 재판처럼 보이기도 한다. 2026년 5월의 불꽃 야구인은 그래서 숫자로 기억될 만하다. 5월 4일 첫 방송 207명의 지원자, 22명의 최종 생존자, 5월 18일 연천 미라클전 임창용의 복귀 의지, 이대호를 둘러싼 거취 논란,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냉정한 선발 기준. 이 모든 숫자와 이름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과연 야구에서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가?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다. 보장해주지 못한다. 김성근 감독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사실이다. 과거에 30 홈런을 쳤든 일본 무대를 누볐든 미국 무대를 경험했든 오래전 팬들을 열광시켰든 지금 눈앞에 공을 치지 못하면 흔들린다. 지금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밀린다. 지금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이름은 점점 뒤로 간다. 하지만 이 잔인함 때문에 불꽃 자구이가 더 강해졌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예스타가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추억이 무너질 때의 표정, 다시 버티려는 몸부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다. 김성근 감독의 차가운 선택은 그래서 프로그램의 심장이 되었다. 그는 선수들을 미워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구가 원래 그런 경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임창용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도, 이대호를 향한 하차설이 번진 것도, 전원해고라는 말이 강하게 들린 것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불꽃 자구이는 더 이상 안전한 추억의 방이 아니다. 이곳은 다시 경쟁해야 하는 그라운드다. 박수를 받으려면 다시 던져야 하고, 다시 치러야 하고, 다시 달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견뎌야 한다. 결국 이 시즌의 가장 큰 장면은 누가 복귀했느냐가 아니다. 누가 하차했느냐도 아니다. 진짜 장면은 김성근 감독이 모든 선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순간이다. 지금도 야구를 할 수 있는가? 지금도 팀을 위해 버틸 수 있는가? 지금도 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승부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이름값은 잠시 멈춘다. 기록도 잠시 멈춘다. 남는 것은 현재의 몸, 현재의 공, 현재의 마음뿐이다. 그래서 불꽃 자구이는 처음부터 뜨거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차가운 프로그램이었다. 차갑게 비워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었고, 차갑게 잘라야 진짜 살아남은 선수들이 빛날 수 있었다. 김성근 감독의 피눈물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살리고 싶지만, 모두를 살릴 수 없고 믿고 싶지만, 경기력으로 확인해야 하며 추억을 존중하지만 현재를 외면할 수 없는 자리다. 이 지점에서 이대호 하차의 진짜 이유라는 자극적인 말은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하차가 확정된 사건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느냐다. 이유는 하나다. 불꽃 자구이가 더 이상 레전드를 보호하는 무대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전드가 레전드로 남으려면 다시 결과를 내야 했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시청자의 의심은 곧바로 거취 논란으로 번졌다. 김성근 감독은 이 의심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의심을 정면으로 이용했다. 선수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경쟁 구도를 숨기지 않았고,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선발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207명이라는 숫자가 공개된 순간 기존 멤버들은 더 이상 특별 초대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많은 지원자 중 먼저 알려진 얼굴일 뿐이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판이 바뀌었다. 특히 22명이라는 최종 명단은 매우 강한 상징이다. 207명 중 22명이라면 대략 10% 정도만 남는 구조다. 야구 예능이라고 해도 이 정도 경쟁률이면 선수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계산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팀에 필요한가? 내 포지션은 안전한가? 내 타격은 아직 통하는가? 내 어깨는 아직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선수들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임창용의 복귀 가능성은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극적이다. 만약 그가 코칭 스태프로 팀에 가까워진다면 그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다. 그는 과거의 위대한 투수이자 논란을 안고 돌아온 인물이며 김성근 감독의 기준 아래 다시 평가받는 사람이다. 선수들에게 그는 경험의 상징일 수 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책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연천 미라클전은 이 모든 분위기를 실제 경기로 옮긴 장면이었다. 독립야구팀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독립야구 선수들은 이름값보다 절박함이 앞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번의 경기, 한 번의 타석, 한 번의 투구로 자신을 보여주려 한다. 그런 팀을 상대로 불꽃 파이터즈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레전드 팀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 된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의 눈빛은 더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사람을 고르고 버티는 사람을 남기고 무너지는 사람을 다시 세우거나 때로는 밀어낸다. 선수들에게 이 방식은 아프다. 하지만 시청자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다. 야구는 결국 결과로 말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나오는지 보지 않는다. 누가 버티는지 본다. 누가 과거의 이름을 이겨내는지 본다. 누가 자기 몸의 한계를 받아들이는지 본다. 그리고 누가 김성근 감독의 차가운 기준 앞에서 다시 불꽃을 붙이는지 본다. 이것이 불꽃 야구의 진짜 이야기다. 결국 임창용의 복귀 논란과 이대호의 거취 논란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문을 향한다. 한 번 정상에 올랐던 사람은 다시 무대에 설 자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팬들이 기억하는 영광과 지금 그라운드 위의 현실이 충돌할 때 감독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김성근 감독은 이 질문에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답하고 있다. 이제 시청자가 봐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임창용이라는 이름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이대호라는 거대한 상징이 여전히 중심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냉정한 선택이 결국 팀을 살리는 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다. 불꽃 야구의 진짜 승부는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 승부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연천 미라클도 다른 팀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과거의 자신이다.